2006년 이후 4단계에서는 통폐합 기준을 60명으로 제시하고 이 도서 벽지 지역이나 반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 통폐합과 병행해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올해 그 적정 규모 육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권고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기존에 60명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그 읍지역의 경우에는 읍이나 도지역의 경우 특히 읍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0명에서 120명 이하로 상향하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폐교를 지역 단위로 결정했지만 이제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폐교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최대 110억까지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원금에 상당히 상향을 해서 강력하게 이제 통폐합을 하라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지만 지원금이라는 당근을 줌으로써 통폐합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청의 정책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배제입니다. 김병우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그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교육청에서 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16년만 해도 그 괴산의 추산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은의 판동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가 신입생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2개 학교가 신입생이 1명이 입학을 희망했는데 중학교는 1명을 입학을 받기는 좀 수업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 학교로 배정이 돼서 지금 2개 학교는 충북 지역에서 1학년 신입생이 없이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지면 자연히 사라질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조금 더 큰 곳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학교는 지역의 학교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충북교육청의 정책으로 두 번째 정책은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년 이 교육지원청별로 1개 학교를 선발해서 교육복지 증진과 진로체험 그리고 맞춤형 방과학교 수업을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폐합을 찬성하는 논리입니다. 이건 크게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크게 3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 측면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학교의 경우에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된다는 것이 그 통폐합을 주장하는 첫 번째 논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교육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서 그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리고 인력과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작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는 교사들의 행정적인 근무의 부담을 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폐합을 반대하는 논거를 또 말씀드리면 크게 3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육적 의미입니다. 작은 학교가 그 부정적인 면만을 계속 강조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현실을 이제 미국에서도 충분히 통폐합이 진행됐었습니다. 어차피 경제가 발전하면 도시는 커질 수밖에 없고 농촌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통폐합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에서는 이 통폐합 논의가 멈춰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은 학교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작은 학교가 갖는 교육적 특성, 그 학생 수가 적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더 잘할 수 있고 하나하나를 더 잘 케어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부의 정책이 그 일관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작은 학교는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가 갖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가는 작은 학교의 그 사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간과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 지역의 투자가 위주로 되면서 이런 농산어촌 지역은 투자도 적어지는데 오히려 통폐합을 함으로써 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걸 반대라는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찬반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결론적으로 인위적인 통폐합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작은 학교를 교육적 의미에서 보면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학생 수가 많은 수업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폐합 기준 및 통합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건 뭐 지역 교육청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당국에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명의 기준으로 통폐합되는 지역과 통폐합되지 않는 지역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또 지원금을 110억이라는 최대 110억이면 그 통폐합을 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통합을 원하는 집과 통합을 반대하는 집이 또 지역 간의 갈등을 또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교육 당국에서 정말 이게 통폐합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기준만 정했다고 무조건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부모님들의 의사라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적인 지침까지 법으로 만들음으로써 이런 우리가 교육당국의 정책 때문에 지역사회가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보훈군민 그 장학회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여기 보훈군민 장학회라는 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 장학회에서도 좀 이런 작은 학교 살리기에 좀 지원을 해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작은 학교가 살고, 그리고 그 학교를 기초로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작은 학교가 하나둘씩 없어진다는 것은 지역사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라서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지자체로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과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그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발달과 작은 학교 육성, 학교 육성만이 아니라 지역 발달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자체와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같이 손을 잡고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러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보훈군 최근 5년간 인구 감소율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0.3%로 약 120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보훈군 학생 수를 유치원을 포함해서 10년 전에는 5,172명이었는데 현재는 3,174명으로 상당수 이렇게 많이 감소됐고, 매년 4.4%, 180여 명의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보훈군 인구 감소 원인 중에 하나가 학생 수 감소라고 본다면, 보훈군은 인구 증가 정책 일환으로 학생 3,174명을 위한 참다운 정책 발굴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추진할 때 행복한 교육도시 보훈건설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곳 면적 마을에 가보면 아이들이 출생한 20대에서 30대는 거의 없고 60대가 그 청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농촌이나 군 지역의 청소년들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볼 때는 아마 아이들의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의 젊은 층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이들이 먹고 살 직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까도 그 화면에서 관리계장님이 봤는데 그 2014년도에 그 우진 프라임이라는 커다란 우량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번에 인구가 지금 이제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서 56명이가 늘었는데 현재 이번 달을 보니까 17명인가 얼마가 일단 줄었더라고요, 보훈군 인구가. 근데 사실은 많이 줄은 상은 아닙니다. 이런 이제 공단 유치로 인해서. 그래서 이론에서 이제 인구 증가는 물론 우진 프라임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보험 산업단지 109 분양률이 65%입니다. 또 209 사업도 내년 3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험 사업이 완료가 되면 향후 인구 증가는 물론 학생 수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히 젊은 층도 늘어날 것이고 학생 수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의 학생 수 증가를 위해서 전입하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뵀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도 삼가분교로 전근을 가시니까 자신의 자녀를 삼가분교로 전학시키고 또 세중초등학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 정지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학교장 사택이나 뭐 빈집 같은 경우를 구해서 거주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거를 구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그 농촌의 작은 학교로 이주해서 아이들을 그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 수정초등학교 초빙교장으로 재임하시던 조철호 교장 선생님이 도시에서 수정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사내리에 집이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립주택 같은 게 사내리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이미 선생님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받아들인다면 농촌의 작은 학교가 조금 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학교는 그저 작은 학교로만 머무르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아토피 특성화 학교나 요즘 초등학생 애들도 그 패스트푸드나 이런 음식을 접하면서 비만 아이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특성화 학교로 전환을 한다면 작은 학교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의 학교 같은 경우는 농촌 유학, 그 다음에 장교 체류 가능한 학교를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학교는 그 학교의 건물도 단순하게 그냥 학교가 아니라 예쁜 학교 만들기 같은 어떤 관광지에 걸맞는 그런 학교로 변화되면은 그 겉모습만 보고라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넷째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팀 자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보내주시는 보도자료를 보면은 체육대회를 같이 했다 뭐 이런 보도자료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이런 일종의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골에 있는 그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읍단위 빼고는 거의 다 그 1학년 1학급 내지는 뭐 복사급 같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한 학년 애들이 계속 중학교까지 같은 아이들이 계속 같은 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신선감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쟁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다면 학교 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건전한 승부욕도 발휘할 수 있고 애교심도 좀 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에서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봤던 혜택들이 여기 오니까 그마저도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더란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지금 우진 프로그램 앞에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뭐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범용이 어렵습니다만은 와서 살도 냄새가 많이 나고 또 학교 여건이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오기를 굉장히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관에다만 맡겨서 되지 않는다. 우리 주민들도 좀 나서야 된다. 과거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너무 우리 지역에 학교를 보내지 않고 외부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너무 외부로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 자녀부터 일단은 우리 학교에 보내자 해서 그것을 몇 년 동안 추진해서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한다면은 분명히 뭔가 이뤄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금도 이런 여러 가지 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맞춘다면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인구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육과적 공무원 더 많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보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나는 과거로부터 그 얘기를 항상 해오겠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고 이걸 걱정한다면은 직접 들어와서 함께 살자. 함께 살면서 같이 논의해보자. 앞에 말씀하신 뭐 어느 학교 뭐 선생님이 몇 번 좀 좋은 예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물론 살 집도 같이 고민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네, 뭐 작은 학교라고 하면 이제 그 우리 보훈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 또 제가 이제 9월 일자로 부임을 해서 와 보니까 그 교육지원청이 이제 이웃 그 옥천구랑 이제 통폐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보훈 군내 이제 주민들이나 여러 군데서 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제 역할이 우리 그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 15개 중에 13개가 작은 학교고 중학교가 5개 중에서 이제 2개가 작은 학교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작은 학교가 많은데 결국 학교를 살리는 게 통폐합을 막을 수 있고 또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보훈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만이 알아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교육장을 수행하는 동안 어떤 그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 뭐 아이들을 어디서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이런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그 단위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게 제 지금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이제 학교 교육 계획에 진짜 이 학교에 어떤 A라는 학교가 있을 때 그 학교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또 다른 학교에는 어떤 걸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그 학교만 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교육 내용을 가지고서 진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 게 그 토의 토론 수업을 좀 아이들한테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요새 아이들 보면 그 뭐 토론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토론을 이제 중요하게 되냐면은 토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유대 민족이 하는 그 하브르타 수업에서 이제 제가 좀 아이들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하는 것을 진짜 이걸 교육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듣고 그것을 내 거를 만들어서 답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토론하는 힘도 길러주는 게